혹시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만 보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중국은요,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 도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미래 전략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겪는 그 지긋지긋한 교통체증, 정말 지겹죠? 근데 이게 그냥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도시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상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차가 아니라 도로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 경제와 삶의 질을 가로막는 명백한 병목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자동차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죠. 자,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선 도시가 왜 이렇게 꽉 막히는지 그 원인부터 진단하고요. 중국이 제시하는 엄청난 비전을 살펴본 뒤에 기술적인 현실은 어떤지 냉정하게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을 지나서 이 모든 게 자동차 산업의 판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히 해결하려는 문제가 뭘까요? 그건 바로 눈부시게 성장한 도시가 역설적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도시가 너무 빨리 커서 도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시는 활력을 잃고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이 도로 위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판 자체를 새로 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비전은 대체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능형 자동차를 그냥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퍼즐, 그러니까 미래 도시의 중심에 놓는 거죠. 이 전략의 심장에는 자동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에요.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교통, 에너지, 데이터가 바로 이 차 안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동차의 역할이 4가지 핵심 가치로 확 커집니다.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걸 넘어서 기차나 비행기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끊임없이 데이터를 모으는 단말기가 되기도 하고 또 도로와 직접 소통하면서 최적의 해법을 체크냅니다. 자동차가 도시의 신경망에 접속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비전도 기술이 없으면 그냥 상상에 불과하겠죠. 그럼 과연 중국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 기술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요? 이제 냉정한 국가 기술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거죠. 이 성적표가 전략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5G 통신이나 내비게이션처럼 뭔가를 연결하는 기술은 별이 4개로 아주 높죠. 하지만 정작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고성능 칩은 별이 1개, AI 칩이나 알고리즘은 2개로 점수가 낮습니다. 바로 이 기술적인 불균형이 중국이 왜 똑똑한 자동차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똑똑한 도로와 함께 가는 길을 택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인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을 피하는 대신 강점을 극대화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든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의 지능을 차에 전부 다 담을 것이냐, 아니면 도로와 나눠 가질 것이냐, 바로 이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는 수억 원짜리 천재 자동차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와 도로가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문제를 푸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이 문장이 이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도로는 단순히 아스팔트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의 지능이 모이는 거대한 클라우드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하나의 단말기인 셈이죠. 이게 바로 전술적인 해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교통 흐름 제어처럼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일은 도로가 맡고
내 차 바로 앞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돌발 상황 대처처럼 즉각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건 자동차가 맡는 아주 명쾌한 분업인 거죠. 이 전략적인 선택은 아주 명확한 로드맵으로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전자를 도와주는 L2 플러스 기능으로 지금 당장의 시장을 공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정 구역에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L4 수준의 완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 전략이 현실이 되면요.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자동차 산업의 규칙, 그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부품 회사가 부품을 만들면 자동차 회사가 그걸 조립해서 파는 아주 예측 가능한 일직선 구조였죠. 하지만 미래는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힌 생태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차를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데이터를 쥐고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느냐, 바로 여기에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유일한 왕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기술 대기업, 반도체 회사, 심지어는 정부와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힘을 합치거나 때로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이 청사진은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차량 도로협력이라는 국가적인 전략을 통해 기술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도시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는 거대한 시스템 혁명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곧 다가올 지능형 교통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지 아주 진지하게 묻게 만드는 강력하고도 도전적인 비전입니다.